디지털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는 채널의 밴드위스 제약과 시스템 간 시간 동기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유선 전송과 무선 전송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1GBps로,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표현된 Non Return to Zero NRZ 신호로 정하겠습니다. 1개의 심볼을 1000개의 포인트로 표현하여 Continuous Time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간격을 1피코세컨드로 하고 1000개 비트를 전송하는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작위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에서 1기가 샘플 퍼 세컨드로 설정하고 그 출력을 바이너리화 하기 위하여 컴패레터를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1GBps 무작위 디지털 데이터 시퀀스가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서버 블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이제 유선 전송 채널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컨티뉴어스 그룹에 있는 지로폴 블록을 사용합니다. 채널을 DC에서 이득이 1이며 10GHz의 폴이 1개 있는 1차 로우 패스 필터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여 입출력 파형을 관찰하여 보면 비교적 데이터가 잘 전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널 모델을 복사하여 컷오프 프리퀀시를 각각 1GHz, 0.1GHz로 설정하고 네 번째 모델은 0.1GHz, 1GHz의 폴이 2개 있는 2차 로우 패스 필터 채널로 모델링합니다. 각 채널에 데이터를 가하고 채널을 통하여 수신된 신호들을 비교하여 보면 대역폭이 줄어들수록 신호가 심각하게 훼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제 데이터 전송은 채널 대역폭의 수십 배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고속 전송을 위해서는 송신 측에서는 채널 코딩, 수신 측에서는 이퀄라이저와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회로 및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전송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는 I 다이어그램을 시뮬링크에서 그리기 위해서는 스코프 수평축 시간이 2 심볼 간격으로 유지되면서 매 2 심볼 간격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XY 그래프에 매 2 심볼마다 반복되는 톱니바를 수평축으로 가해줍니다. XY 플러스 버퍼 길이 내에서만 누적 그래프가 그려지므로 오랜 시간 누적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XY 스코프 샘플링 시간을 시뮬레이션 시간의 10분의 1인 10피코세컨드로 설정하여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대역폭이 넓은 경우에는 I를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 레이트와 같은 대역폭을 갖는 경우에는 대단히 작은 I만을 가지고 있으며 대역폭이 데이터 레이트보다 작은 경우에는 I가 열리지 않아 신호를 샘플링하여 디스크리트 타임 바이너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시점과 크기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실제 시스템에 가까운 유선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서데스 디자이너 앱을 사용하여 보기 바랍니다. 이제 무선 데이터 전송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무선 전송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캐리어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하여야 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QPSK 모듈레이션을 통한 무선 데이터 전송을 실습하여 보겠습니다. 2비트를 1개의 QPSK 심볼로 보내기 위하여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복사하여 하나 더 만들고 서로 다른 데이터가 발생하도록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seed를 다른 값으로 설정하여 줍니다. 캐리어 주파수가 10GHz인 QPSK 모듈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하여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사인 웨이브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이를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각각 곱하여 그 출력을 더하여 줍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한 신호에서 서로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파수는 동일하며 위상과 크기는 다소 오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데이터의 부호에 따라 위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인 파워 위상과 디지털 데이터가 바뀌는 시점과 항상 정확하게 동기되어 있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와 캐리어 위상이 일정하게 동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듈레이션 된 신호는 RF 증폭기와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으로 전송되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선으로 수신부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부에서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는 앰프를 거쳐 디모듈레이터에 도달합니다. 실제 시스템은 많은 경우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낮춰가는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캐리어 주파수에서 직접 디모듈레이션 하는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QPSK 디모듈레이터는 무선으로 수신된 신호에 캐리어 주파수에서 90도 위상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사인 웨이브를 각각 곱한 후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10GHz, 20GHz 고주파를 제거합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송신기의 캐리어 주파수와 수신기의 오실레이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신된 신호로부터 발진 주파수를 복원하여 내는 페이즈 럭드 루프가 사용됩니다. 페이즈 럭드 루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듈레이션 된 신호에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고 데이터만을 남겨두기 위하여 컷오프 프리퀀시가 1GHz인 1차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앞서 유선 전송에서 1GHz 대역폭을 갖는 채널을 통과한 ISI와 동일한 ISI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I를 다소 줄이기 위하여 컷오프 프리퀀시를 5GHz로 설정하여 보면 ISI가 감소한 반면 고주파 성분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I와 고주파 성분에 따른 데이터 전송 후 오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컷오프 프리퀀시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쿼드로츠 모듈레이션에서는 I 채널과 Q 채널을 각각 수직 수평축으로 한 좌표계에 샘플링된 데이터의 위치를 표시한 컨스텔레이션 플롯을 이용하여 시스템과 신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심볼에 의하여 전송된 IQ 채널 2비트 데이터를 수직 수평 좌표로 하는 위치의 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비행체 시뮬레이션에서 플로팅을 위하여 매틀랩 펑션을 이용한 것과 같이 IQ 데이터를 받아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는 펑션을 추가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이와 같이 각 채널의 신호들이 지나간 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축 그래프와 비교하여 보면 스캐터 플롯의 궤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매틀랩 펑션을 이용한 플롯은 매 시뮬레이션 스텝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매우 느리게 실행됩니다. 따라서 트리거드 서브 시스템 안에 함수를 두어 별도 클럭을 제공하면 클럭에 의하여 발생된 트리거 시점에만 펑션이 실행되어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디지털 시스템은 특정 시점대 샘플링되어 바이너리화된 신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샘플러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컨스텔레이션 펑션을 트리거드 서브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서브 시스템에 데이터 레이트와 동일한 주기로 동작하는 클럭을 인가하여 데이터 레이트로 샘플링 되도록 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변환되는 시점의 중간에서 샘플링하기 위하여 트리거 시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샘플링 클럭과 복원된 데이터 파형을 보면 폴링 엣지에서 샘플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샘플러에 가하여지는 클럭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송신기의 데이터 레이트나 위상에 기반하지 않고 수신된 신호만으로 최적한 주파수와 샘플링 시점을 찾아내는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에 의하여 제어됩니다.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와 샘플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플롯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보면 안정적으로 샘플링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코너마다 4개의 점이 나타나는 것은 ISI의 영향이라기보다는 I 채널과 Q 채널 간 상호 간섭이 4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 전송에서 사용하였던 I 다이어그램을 추가하여 컨스텔레이션 플롯과 함께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이제 채널의 대역 폭이 무선 데이터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보겠습니다. 채널을 캐리어 주파수인 10GHz에서 공진 주파수로 갖는 2차 밴드패스 필터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컨티뉴스 그루브 트랜스퍼 펑션을 가져와 전달 함수에서 오메가 제로를 10GHz로 Q를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분자항은 S에 관한 1차식으로 상수항은 0이어야 하며 오메가 제로에서 이득이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S 1차 항계수가 Q분의 오메가 제로로 설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면 Q가 1인 밴드패스 필터이므로 대역폭이 10GHz가 됩니다. 공진주파수가 10GHz이므로 5GHz에서부터 15GHz까지를 통과시키는 필터를 의미합니다. 입력으로 10GHz 사인 웨이브를 인가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보면 캐리어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연결하여 채널을 통과한 신호에 대한 디모듈레이터 출력을 관찰하여 보면 대역폭이 10GHz임에도 불구하고 ISI를 관측할 수 있는데 이는 채널의 대역폭이 아닌 모듈레이터 다음 단의 로우 패스 필터의 대역폭 제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Q를 높여 채널의 대역폭을 제한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겠습니다. Q가 1인 경우는 대역폭이 10GHz, Q가 10인 경우는 대역폭이 1GHz, 100인 경우는 100MHz를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디모듈레이터 출력을 확인하여 보면 무선 채널의 대역폭에 따른 ISI가 유선 전송에서 대역폭에 따른 ISI와 같은 ISI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트 10분의 1인 100MHz 대역폭에서 컨스텔레이션 플롯을 보면 거의 데이터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적응 기법을 이용하여 10GHz 캐리어 주파수에서 100MHz 대역폭으로 수 기가 bps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법에 대하여는 고급 통신 이론이나 적응 신호 처리와 같은 별도의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한된 대역폭과 시간의 불일치입니다. 시연에서는 대역폭의 제한 효과로 보여주었는데 과제는 송신 캐리어 주파수와 수신 캐리어 주파수 차이, 위상 차이, 샘플링을 위한 클럭 주파수와 위상의 불일치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불일치가 복원된 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조건이 표시된 결과 그래프와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